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하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장도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말 동안 이제 또 나오는 뉴스를 봐야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은 요렇게 안 좋았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요렇게 하락은 했는데 실제로 우리 관심이 좀 있는 우리 진단 키트주들은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이너스 2% 하락장에서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보트는 2.66% 상승을 했고 퀴델은 무려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 보면은 한 달을 보면 완전히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액세스바이오가 사실은 지금 한국에 상장돼 있을 뿐이지, 만약에 지금 미국에 상장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에보트랑 퀴델하고 같이 막 오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국내 증시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전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 환경이 똑같은 미국에 있는 에보트, 퀴델은 지금 한 달째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를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사업 환경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런 흐름을 보면 액세스 바이오도 지금 사실은 사업 환경은 좋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진단 키트주들은 왜 이렇게 상장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코로나 자문단 전문가가 변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가장 암울한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자문단에 속한 보건 전문가가 6에서 14주 사이에 미국에 최악의 코로나 상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진단 키트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계약 금액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3분기 때도 계약 공시 없이도 코로나 키트 매출이 이때의 매출 금액 대비로는 꽤 크게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액세스바이오 공시 난 것만 그때 1월 초에 한번 제가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아직 계약 공시가 안 나서 여기엔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 더 계약이 돼서 이게 우상향 그림이 될 거다라고 제가 1월 초에 올린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77만 불 수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1월 말 지금 현재로 보니까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는 지금 요런 모양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실제로 계약이 추가가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매출액을 지금 기준에서 추정을 해봤을 때 계속된 계약 공시로 일별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30만 불 정도로 지금 뭐 일별 매출이 지금 늘어나 있는, 지금 2월 16일 이후로는 이렇게 뭔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계약에 의해서 요건 당연히 위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약 130만 불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는 2월 중에 신규 계약 공시를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 그래프 모양이 결국에 우상향을 하려면 2월 16일 전에 추가 계약이 나와야만 지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이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볼 때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월 초잖아요. 2월 초에서 이제 2월 중순까지 지금 그동안의 그런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액바의 생산
그런 능력이나 지금 미국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2월 중순 안에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채팅으로도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다 이제 실제 계약된 거, 그 계약 공시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민서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하네요. 지금 슈퍼챗까지 싸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 계약 공시 안 난 거또 사실은 무시하기에는 큰 계약이 지금 떠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그 아랍에미리트에 860억 규모의 코로나 항원 키트가 이제 공급된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액세스바이오코리아는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860억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원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액세스바이오가 하면 자회사인 액세스바이오 코리아는 아시아 시장 판매에 주력을 하고 지금 이 액세스바이오 코리아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나온 걸 기준으로 그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민들레승이님 감사합니다. 항상 힘나게 해주시고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21년 1분기를 추정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항목별 케이스로 추정 시 약 2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지금 확정된 거, 그러니까 액세스바이오로 확정된 게 약 862억 원, 862억 원이고요. 요거의 가능성은 이 862억 원은 뭐냐면 기준이 그겁니다. 그 1분기로 1할 계산한 겁니다. 1분기로 1할 계산. 그러니까 공시가 뭐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났는데 왜 862억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1분기 1할 계산한 금액이 862억 원이고 요거는 그 당연히 제 생각에는 매우 높다. 왜냐면 이거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시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 확정 계약 공시는 굉장히 높은 실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계약 공시는 뭐냐? 이제 그동안에 그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이제 3달 중에 한 달 지났잖아요. 1, 2, 3 중에. 그러니까 2월, 3월 그동안에 그 일별 매출액 추이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한 537억 정도는 추가로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일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동안의 그 트렌드로는 한 537억 정도 더 추가 계약, 그러니까 일할 계산으로 그러니까 537억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 1000억, 2000억이 나오더라도 이제 2월, 3월로 일할 계산했을 때는 한 537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이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앞으로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음이 아니라 높음으로 저는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세스바이오 코리아 요거는 이제 공시는 아니죠. 이제 뉴스로 나온 건데 그리고 860억이 나왔는데요. 실적 대비 주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 실적 갖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주가가 높은데 이제 2021년 앞으로 나의 실적 갖고 얘기하면 지금은 주가가 이제 낮은 수준이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보면 액세스바이오 코리아를 보면 지금 뉴스에 나온 게 8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860억 중에 한 50%만 반영을 했어요. 이게 계약 기간이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430억 50%만 반영을 하면 합계를 더해 보면은 이게 뭐 제가 약간의 이제 추정치가 그 포함이 돼 있지만 이게 제가 과하게 추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더 과하게 하고 싶으면 이걸 막 더 2천억 이상 높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이 흐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매출이 한 1829억 정도 1분기가 1829억에
지금 뭐가 더 있냐면 공시에 포함이 안 된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스팟으로 원래 인제 계약이라는 게 이제 스팟으로 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런 게 있고, 뭐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말라리아를 지금도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실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웰스바이오도 있잖아요, 자회사 중에. 웰스바이오 뭐 실적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플러스 알파들을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 2천억 이상의 매출액이 1분기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얼마로 볼 거냐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여기 시젠 주주님도 들어와 계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50%가 넘는데 액세스바이오가 50%가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몇 프로가 날지 전혀 몰라요. 그 전에 참고할 만한 항원키트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기서부터는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젠만큼 50%를 그 대입을 하기에는 나중에 실망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천억에서 영업이익률을 한 25%만 조금 보수적으로 곱하기 0.25, 그쵸? 그럼 500억이 나오죠. 그래서 1분기에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나오면 이제 500억 1분기에 영업이익을 이제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0억에다가 4를 곱하면 1분기씩 만약에 계속 나온다. 물론 2분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기대를 하는데 그냥 1분기처럼 2, 3, 4분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2천억. 그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뭐 한 6천억대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2천억이면 여기다가 원래 멀티플을 뭐 10 정도 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시총은 사실은 멀티플이 한 3, 4?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지금보다 한 2배까지도 사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5%로만 나와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만약 30% 나온다, 뭐 35% 나온다 하면은 더 높아지겠지만 일단 25%로만 기대를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일단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미국 내 진단키트 관련 업체 에보트 퀴델은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지금 액세스바이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미국에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진단키트 업체인데 우리나라 액바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액세스바이오 항원키트 실적은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이 피크가 아닙니다. 그죠? 아직 피크는 아니고 일단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실적 추정치를 감안할 때 현 주가 수준은 큰 부담이 없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액세스바이오가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이제 귀담아 듣고 이제 참고를 할 텐데, 제가 이제 글 올렸듯이 팔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액세스바이오 뭐 알고 보니까 실적이 안 좋더라, 뭐 계약 공시된 게 자기가 알기로 그거는 가짜더라, 또 취소된다더라, 뭐 요런 그런 정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액세스바이오 많이 떨어지니까 팔아라, 많이 떨어져라 팔아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동일한 조건에 미국 주식에 그 에보트랑 퀴델은 우상향한다 이거죠. 똑같이 미국에 있는 우리 퀴델하고 에보트는 우상향하는데 지금 액세스바이오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진짜 지금 그 사업 환경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 제 친구가 지난주에 전 사실 통화하면서 요즘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뭐 이번에 오르겠어, 그냥 지난주에 갑자기 통화하자고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갑자기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이 세 번째 통화였는데
지난번까지 오를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공시가 떠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지금 아직까지는 그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 친구가 출연을 하고서 이제 안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한번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기회를 보다가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대 보유했던 주식 수량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좀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줄여왔는데 이제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거는 너무 좀 과하게 좀 저평가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물량을 지금 늘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약간 1억 조금 안 되게 그죠? 그 정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예, 수량은 이제 1억 대랑 똑같은데 이제 그 평균 매입 단가가 좀 낮아져서 아, 그쵸. 금액은 좀 적어진 것 같고요. 음, 근데 뭐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이번 주에 특히 수목금 3일은 이 뭐 엑세스바이오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지수가 빠지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조정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시장의 조정은 사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고 단순하게 일시적인 수급의 어떤 노이즈라고들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고 다음 주나 뭐 늦어도 설 지나면 다시 좀 뭐 지수 올라가면서 같이 좀 분위기 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제 평단 좀 평단은 내려가셨겠네요. 평단이. 21,000원 정도 돼요, 지금. 네, 21,000원. 21,000원. 예, 이번에 조정 때 조금 비중 늘리는 생각하고 있던 거라 네, 뭐 액바도 뭐 공시 났고 좀 전에 윤 과장님이 정리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실적이 확실하면 뭐 계속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주식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너무 지금 주식을 이런 흐름에 보유하는 게 스트레스면은 파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뭐 그냥 아직 뭐 그렇게 들고 갈 만해, 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 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그렇게 좀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아까 채팅 보면은 막 너무 이렇게 막 그 힘들어 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주식하면서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예, 처참합니다. 사실 액반은 양반이고요. 액반은 양반이고 다른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12월 특히 1월 들어서 한 달 동안 거의 뭐 30% 내외씩 빠진 종목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약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 쪽에 대한 좀 투심이 살아나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 시점은 이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제 코스피의 우량주들이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면 보합으로 그러면 좀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 EUA라고 부르죠. 그 긴급 사용 승인 받은 항원 신속 진단 키트는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업체만 보면 9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비주얼 리드라고 써져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진단 기기 없이 저희 임신 테스트기처럼 그냥 눈으로 판독할 수 있는 건 딱 회사가 3개예요. 에보트, 퀴델, 엑시스바이오. 제가 봤던 건 혹시 뭐 제가 잘못 아는 거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계속 있는데 이 공급하는 제품은 지금 딱 제한이 되어 있고 특히 항체 진단이랑 그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 되게 많잖아요. 승인 내역이. 그런 걸로 보면 이 긴급 사용 승인 받은 항원 신속 분야가 확실히 뭔가 기술적인 좀 장벽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엑세스바이오가 또 거기서 뭐 당당하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승인을 받은 거라 좀 그리고 그게 실제 실적으로 지금 눈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 뭐 조정은 뭐 주가는 뭐 과장님 맨날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가는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좋은 실적 믿고 딱 길목 지키고 있으면 돈이 이제 지나갈 때 딱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뭐 시제는 돌아오면은 시제는 진짜 막 영업이익 보면은 후덜덜하죠. 6,500억. 와. 65%. 영업이익률 65%.
근데 엑세스바이오 영업이익률 너무 낮게 주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뭐 25% 주시는 것 그러니까 좀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예. 뭐지? 좀 낮게 판매량 절반이 말라리아 키트다.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이 25%로 말라리아 봤을 때 키트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지금 예. 보시면 시젠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50%가 넘잖아요. 그죠?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 순이익이 나는 와.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액바가 50% 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매출액 그 두 배, 두 두, 배 내는 거죠, 네, 두 그 배. 1분기에 2천억 매출이면 1천억이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면은 연간으로는 4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실적이. 그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저는 좋은데.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예전에 윤 과장님이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안 하셨나? 어쨌든 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희가 지금 코로나 그 진단 키트를 항원 진단 키트를 말라리아 진단 키트 생산 라인에서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갖고 또 이제 어떤 상상을 해 보면 이번에 거의 두 배가 넘는 캐파 더블업을 하는 투자를 지금 한다고 발표했었고 엑세스바이오가. 그쵸. 그러면 이번에 그 만들어 놓은 생산 시설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보급, 그다음에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진단 키트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음. 그 생산 시설을 다른 이제 체외 진단,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에이즈도 있던 것 같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사업 보고서 보면 엑바에. 어쨌든 그런 그쪽, 그러니까 말라리아 키트는 돈이 안 되니까 거기는 뭐 저희가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마진율이 좋은 체외 진단 쪽에 생산을 늘려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 투자하는 시설 자체가. 그렇게 보면은 예전 실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되게 낮다. 예, 어차피 이번에 투자도 받았고 생산 시설도 늘어났고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금방 종식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랑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건 다르잖아요. 저희가 독감이 종식이 안 됐지만 일상생활 가능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 수요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남은 캐파를 갖고 다른 체외 진단 쪽으로 또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몇 분기 정도 이어지는 걸 보여주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바 그 음. 우하향 막 저점 깨지고 밑에 지지선이 음음음. 없고 이런 거는 그 송석훈 님 말씀처럼 안 좋은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음. 주로 이제 뭐 유튜버 분들이 됐든 이제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건 팔아라. 뭐 아니면 아까 이제 그 NHK 님도 친구 전업 투자자 친구들이 팔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 정보는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기업이 뭐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모른 채로 차트만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하락세고 뭐 이런 거는 차트상으로는 맞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적이 완전히 예전에는 완전 빨간불이잖아요. 완전 적자 보던 회사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2분기, 3분기 그리고 내년 그 작년 4분기 더 커질 거고 올해 1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기에 100억 하던 회사가 분기에 2천억 매출로 늘어나는데 그, 그 주가를 그 예전 그 수준에서 혹은 차트만 갖고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윤 과장님이 올려주신 글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그 로스컷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 손절 라인을 잡고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나에겐 적용이 안 되는 매매법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려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저는 그 글을 보고 '아 제 생각도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쉽게 할까.'라고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실적은 그 기업의 가치이고 차트에 나오는 건 가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가 주식을 할 때는 가치랑 가격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쭉 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뭐 전문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송석훈 님이 이제 들었던 그런 이야기는 이제 트레이더분들 입장에서 가격을 보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그럼 이게 뭐 확률적으로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라는 그런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걸 보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기상 예보를 하듯이 과거에 이렇게 구름이 돼 있고 수분이 이렇고 이러면 비가 올 확률이 50%. 우리 비가 올 확률이 50%면 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라고 흔히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조건에서는 비가 왔던 게 10번 중에 5 번이었어요."라고 얘기하듯이 차트만 보면은 "이런 차트 패턴에서는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는 뭐 반등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고, 윤 과장님이 방송에서 항상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을 얘기하시잖아요, 주로. 그건 이제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트레이더가 아니라 이제 인베스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투자자 관점에 좀 더 길게 보는 분들이라면 가격보다는 이제 가치를 보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주가는 가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야 수익이 더 크게 나니까 차트도 좀 봐야 된다. 보조로 차트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트레이더라면은 저도 지금 액바를 쉽게 추천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거는 완전히 깨진 차트고 안 좋은 차트라고들 얘기를 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이고, 밑에 지지선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밑에가 확 열려 있으니까. 근데 뭐 윤 과장님 방송 보는 많은 분들은 트레이더보다는 인베스터에 좀 더 관점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들, 실적들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이 가치를 언젠가는 이 주가가 가격이 따라올 건데, 그게 빨리 오면 좋은데 지금처럼 계속 코스닥에 수급이 안 들어오고 바이오에 안 좋고 거기다 진단 키트 더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기다림이 길어져서 좀 지치는 거죠, 사실. 아, 최동원님 마지막에 슈퍼챗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 회장님은 평단이 낮으시기 때문에 감사히 받겠습니다. 평단 4,000원. 네, 그리고 퀴델로도 수익 보시고 정말 주식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느림보 낙타님. 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내일 그 일요일에도 그 즐거운 주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